한국을 강 건너 불구경하던 일본, 요소수 대란이 찾아왔다. 지난 11월 한국의 요소수 사태 때 한국의 공급망 구조를 비판하던 일본에서 요소수 가격이 10배가량 뛰는 등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TV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트럭이나 제설차 운행에 차질이 생겨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전량을 중국에 의존해온 탓에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제동에 경제 전반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상황을 비웃으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요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 중국 영향권 밖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하시모토 아이키 프리랜서 기자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도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체적으로 80%의 요소수를 생산하지만 요소수를 만드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수출 규제를 비껴가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요소수를 제조하는 미치화학이 제조시설에 전기 수리에 들어가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 데다 일본 최대 요소수 제조업체가 지난 11월 말까지 정기 점검의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이면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일각에선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떤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족 사태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이유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 요소수 원재료를 한국이 다 쓸어갔고 심지어 일본 내 원재료도 한국이 요소수 사태로 대거 들여왔습니다.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인도가 중국산 요소 80%를 싹 쓸어가 대란을 겪었다고 했는데 이후 전 세계 요소는 한국이 거의 싹쓸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호주, 베트남, 멕시코에서 총 1200톤의 요소수를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3년간 월 10,000톤의 수입을 계약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총 27국의 요소수 수급 협력을 요청하면서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요소와 요소수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일본 한국이 움직인 후에 요소수 부족 사태를 막고 있기에 이들 국가들에게 새로운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또 다른 요소수의 재료인 LNG를 도입하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으려 해도 사할린 문제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전을 거래하다가 일본 정부에서는 사할린은 우리 영토인데 러시아에서 돈 주고 사올 수 없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과 계약을 추진했는데 일본에서는 미국 측에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사는 게 부당하다고 일렀지만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러시아에게 일본은 단단히 찍혔고 당시 굉장히 화가 난 푸틴은 일본에게 사할린 가스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LNG 가격이 폭등했고 LNG가 시급한 유럽이 다른 지역의 물량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이미 요소수 대란이 들이닥쳐 한국은 전세계 공급망에 호소하면서 요소수를 최대한 구해 1년치를 확보했고 유럽마저 LNG 대란으로 전세계 LNG를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들은 요소수 대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팔짱을 놓고 있던 일본은 이제 제발에 불이 떨어졌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요소수 재고분과 생산분이 다 어디 간 거냐는 질문에 한국이 계약해서 진작에 다 가져갔는데 완성품이건 원료건 지금 남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비판하며 왜 그것조차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냐고 했던 조롱은 이제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내에서는 한 화학업체가 산업용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울산의 한 화학업체는 울산과학기술원연구진과 함께 탄산 암모늄이 요소수 대체 물질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소수 시장은 크게 경유차와 산업용으로 나뉘고 있는데 경유차는 EU, 즉 유럽연합의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산업용은 환경부의 승인만 얻으면 곧바로 국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산업용 요소수 수요량은 약 72만 톤 정도가 되는데 산업용 요소수 대체 물질로 탄산 암모늄을 약 30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약 40% 정도의 대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나면 곧바로 추가 공정 없이 양산이 가능해 안정적인 산업용 요소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이번에도 위기 속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활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디스플레이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TV 시장 1, 2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OLED 패널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저격해왔던 삼성이 입장을 바꿔 LG와 협력하는 것에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판매 중인 TV의 99%를 LCD 패널로 만들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의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삼성전자는 TV 전략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공급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LCD 패널 시장을 장악한 중국 업체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LCD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통제할 경우 삼성 TV 사업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에게 휘둘리느니 한때 적이었던 LG의 OLED를 받아들여 TV를 만들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LG전자의 OLED TV 판매량이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보았기에 삼성전자도 하루빨리 OLED 기반의 TV 생산을 늘리기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OLED TV는 아직 중국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 OLED 생산 능력 점유율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OLED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몰아주기로 하면서 많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에서 OLED로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LCD에 이어 OLED까지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삼성과 LG가 손을 잡은 것은 더 이상 중국에게 중요한 시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4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는 겨울이 오기도 전에 봄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전 일본계 기업인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전망을 일축시켰고 이제는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에 핵심이 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선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그간 쌓아온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7년부터 독일 완성차 브랜드 아우디에 차량용 프로세서를 공급해왔으며 최근 공개한 차량용 프로세서를 독일 폭스바겐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 협력도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 전기 트럭에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반도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신제품 칩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의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를 비롯해 구글, 퀄컴, 폭스바겐, 샤오미 등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은 것은 이윤이 크게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 삼성을 이 시장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빼앗기고 그나마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한국에 내줘야 할 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 이번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제라도 LNG를 가까운 살린에서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부탁한다면 푸틴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겠냐? 이상 쓸멍이었습니다.